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강 수변구역 내의 토지 가치 분석입니다. 질문: 한강가에 지목이 창고용지, 대, 임야, 답인 토지들이 있는데 토지용계 확인서를 보니 수변구역이고 다른 법령의 제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변구역에서 지목이 임야, 답, 대에 전원주택을 어떤 절차로 지을 수 있나요? 답변을 드리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은 누구나 전원주택지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당호는 수도권의 식수를 공급하는 곳이므로 여러 환경법의 규제가 중복적으로 규정돼서 건축허가 쉽지 않는데, 우선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의 행위제한만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의 지정 목적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한강수계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상수원 인근 지역으로 오염원이 들어올 수 없도록 수변구역을 설정하는 등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법으로 팔당호 상류의 토지는 이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변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법에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면 한강수계법 제5조의 행위제한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에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수질 개선을 위하여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2011년부터 한강에 오염 총량제를 의무제로 하고 있어 각 지자체가 실시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변구역을 지정할 수 없거나 또 수변구역이 해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수변구역은 남한강은 팔당댐에서부터 충주 조정지댐 구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북한강은 팔당댐에서부터 의암댐 구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경안천은 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의 양안에, 그러니까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의 양쪽 언덕에 특별대책지역인 경우에는 하천법의 하천, 물환경보전법의 호소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대책지역 밖은 외지역은 500m, 양안 500m 이내에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수변구역 지정이 제외되는 곳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 하수도법의 하수처리구역, 국토계획법의 도시지역과 주거용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리고 한강수계법 시행 전의 자연마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은 이미 한강수계 수질 보전을 해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였거나 또는 더 강한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 보겠습니다.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등 그래가지고 환경부 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 고시하려면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 3. 군사시설보호구역, 4. 하수처리구역. 그러니까 4호의 하수도법 제2조 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5호 도시지역이냐 아니냐도 중요하고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이제 제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용 지구단위 계획만 말입니다. 6. 한강수계법 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던 지역. 그래서 이런 곳은 수변구역이라 하더라도 수변구역에서 제외된다 이겁니다. 다음 세 번째, 수변구역의 행위제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변구역에서 허가되지 않는 것은 물환경보전법의 폐수배출시설, 당연히 이건 안 돼야 되겠죠. 가축분뇨법의 배출시설 허용이 안 되고요. 식품위생법의 식품적계급,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업,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허용이 안 되고,
종교시설, 노인복지법의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도 허용이 안 되고 말입니다. 30인 이상일 때만 한정됩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청소년 수련시설, 산업집재법의 공장 등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수도법의 하수처리구역과 국토계획법의 도시지역,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한강수계법 지정제로 자연마을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이 법에 의해서 규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건축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지원사업 또는 지자체장이 수변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는 한강수계법 4조 3항 단서의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행위 제한이 강하지만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수변구역 행위 제한의 강화를 알아야 합니다. 한강수계법은 1999년 제정되었는데 2006년 주택법의 공동주택이 추가로 제한됐고 2014년에는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시설, 식품적개국, 다가구주택, 종교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입소 정원 30명 이상인 경우에 말입니다. 공장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이나 방앗간은 허용되고 100제곱미터 이상의 제과점, 방앗간 등이 제한되는 것으로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을 지정 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된 제한시설의 관리자, 그러니까 수변지역이 지정될 때 당시 이미 지금 우리 한강수계법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그 시설을 운영했던 사람은 2014년부터 3년 이내에 오수를, 그러니까 그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부유 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mg 이하가 되도록 처리 방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강수계법만으로 토지의 가치 그리고 개발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한강수계법 2014년 7월 29일 날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 표현은 말입니다. 다섯 번째, 수변구역에도 단독주택은 허용됩니다. 건축법에서 단독주택이란 다가구 주택도 포함되지만 이 법에서는 순수 단독 외의 다가구와 공동주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임야, 농지, 전답 과수원이죠. 예, 주택을 짓기 위해 대지로 형질 변경하려면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조정 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에도 재량권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대책지역 밖에 수변구역에는, 그러니까 특별대책지역 밖은 하천 경계로부터 500m까지만 수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천 경계로부터 500m 밖에는 상수원의 수질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부유 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mg 이하로 되도록 처리하면 폐수시설과 축산 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앞서 본 세 번째에서 여덟 번째,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의 식품적개업, 숙박업, 목욕장업, 단독주택, 공동주택, 종교시설, 양로시설 이런 것들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변구역이라도 특별대책지역 바뀌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리터당 10mg 이하로 처리해서 배출하면 대형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한강수계법 제5조 2항 3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특별대책지역 밖이라면 그렇고 여기는 아니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이라든지 도시지역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단독주택은 이제 허용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단독주택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는 단독주택에서 배출하는 개인 하수처리, 개인 오수처리 시설이 언제 그 필지가 분할됐냐에 따라서 한 채밖에 안 되는 경우가 실거주자에 한해서 한 채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을 정리하면 수변구역은 한강 수계에 넓게 지정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은 법에서 허용되고 법 시행 전의 기존 불허시설은 오염도를 낮추면 가능하며 하수처리구역 등에서는 폐수 배출 시설이 아니면 대형 건축물도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이런 토지의 가치를 분석할 때는 수변구역의 행위 제한과 함께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등 다른 법률의 행위 제한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 목적의 개발 행위가 산지조정 허가 등 수익적 행정 처분은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큽니다. 그러므로 토지의 가치를 비교 분석하려면 토목측량설계사무실에서 각종 개발허가 관련 규제와 환경법 규제 그리고 허가권자의 관행적 재량권 범위를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재량권은 허가를 신청해 보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허가를 선행적으로 많이 받아봤던 그런 토목사무실에서는 재량권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관행적이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이라도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이 아니면 그 토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토지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한강수계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보존 특별대책 1권역 그리고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건축행위 제한까지 분석해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